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찾습니다. 2차 대전 원자폭탄 투하 71년 만이고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피폭지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한국과 미국, 일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면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담긴 미일 구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두 군데에서 같이 공통되게 생각하는 것은 동맹의 강화 부분입니다. 미일 동맹이 이것으로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함께 생각하는 부분인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젠다의 완성의 의미다라는 데 좀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원폭 피해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본에선 상당히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자민당 보수 정치가 전후 일본에서, 즉 현대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정권을 잡아왔는데요. 히로시마는 자민당과는 인연이 멀었던 오히려 반핵 평화운동으로서 진보 세력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베 자민당의 일본 정치가 히로시마를 이제 보수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안는 새로운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본의 진보 그리고 일본의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피해자 단체도 전부 환영 일색입니다. 김지훈 의원님,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젠다 완성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도 이거 일본에게 너무 도움 주는 행보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미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거니까 뭐 네. 1984년에 카터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현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이제 미일 관계에서 굉장히 가시 같은 그런 이슈였거든요. 예. 이게 뭐 미국 측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리가 인명을 좀 더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를 시키고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원자폭탄을 이용을 해서 무고한 인명 생산을 한 것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뒤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 측에서도 이미 이 방문에 대해서 조율을 하면서 뭐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게 뭐 우리가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행보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받아들이는 여론이라든지 또 언론의 입장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뭐 미국 정부 관계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문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적은 없었고 뭐 주일 미국 대사라든가 국무장관이 방문한 것이 다였다. 일본에서 하 교수님, 일본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을 좀 데려오고 싶어한다라는 부분은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을 데려오고 싶어한 이유. 과거 일본의 자민당의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옛날 버전이라면 네. 사실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오히려 불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가 진전이 되고 미일 동맹의 강화가 거기에 더 쉬워지면서 일본의 보수 세력으로서도 히로시마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전쟁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키는, 즉 일본의 전범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호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얹힌다고 한다면 예. 지금까지의 미일 관계라든지 오히려 미국 내 진보 세력과 일본의 진보 세력이 결탁한 노무와 히로시마라는 구호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보수 정치를 강화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김 의원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기 말에 가까워오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텐데 히로시마에 가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오바마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의 큰 틀은 화해 그리고 협력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사를 화해를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意인데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쿠바의 외교 정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틀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젠다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핵 없는 세상입니다. 2009년 4월에 이제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을 했을 때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연설을 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었고 사실은 그게 이제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상 프로젝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쯤 받으면 가장 보기가 좋은데 좀 일찍 받아버렸죠 사실은. 그때 받았죠, 네. 네, 그때 받아서 좀 너무 일찍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했었고 또 그리고 이란 핵협상을 타결을 이제 이끌어냈고 이게 아마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자신의 치적을 잘 쌓는 부분이 되겠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오히려 호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공화당 입장은 상당히 다르니까요. 네. 근데 이 방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오바마 대통령이 뭐 의지하고 뭐 또 자신이 또 바라는 대로 그냥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좀 이렇게 화해의 입장으로 간다면은 뭐 좋겠지만은 이게 분명히 정치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예. 올해가 또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그래서 공화당 측에서도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냐. 물론 이제 백악관이나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론이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면 공화당 측에서도 또 보수 측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봐라. 오바마 대통령 맨날 뭐 외교한다더니 유학하고 중동 문제도 저렇게 못 풀어내고 뭐 시리아 사태 저렇게 건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하 교수님,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아까 초반에 나왔지만 이번 방문 자체가 미일 동맹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 맞습니까? 적어도 미국 쪽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 쪽에서는 미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증표를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케이 신문에서 보도했던 바도 사실은 미일 동맹에 대한 최대한의 헌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평가를 본다면 예. 일본의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일 동맹의 강화는 현재 대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히로시마 방문은 적어도 과거의 불편한 전범국 역사의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이전할 수 있겠다. 예. 즉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고 얘기하는 그 백악관 관계자의 표명이 그대로 녹아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예. 하 교수님,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되면서 오히려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 물꼬가 잘 터졌다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의 얘기, 웬디 셔먼이 얘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맥락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안부 합의가 있었을 때 한국 내에 반대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조금은 실체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 히로시마 방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된 그러니까 예고된 방문 뭐 프로젝트란 말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 웬디 셔먼이 기고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이 예. 오히려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적절한 부소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겠죠.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국이란 입장은 한국과 일본을 다 놓치기 싫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무게추가 지금 일본으로 기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특히 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약간은 중립적이다고는 하지만 중립적으로 않게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별로 중립적이지 않은 모습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네.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 한일 간의 뭐 역사 문제 같은 거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의 문제다. 미국이 뭐 개입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지만 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삼각 동맹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뭐 조금 뭐 글쎄요 심적인 부담을 좀 덜어줬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작년부터 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관계 정상화의 기미가 있었고 진전도 있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뭐 심적인 부담은 덜어줬다.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이미 1년 전부터 한국 정부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히로시마 갈 계획이다. 뭐 알고 있어라라고 통보를 해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위안부 합의라든지 한일 역사 관계가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양자 관계에 그친다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히로시마 방문도 역시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 관계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의 입장이나 영향력 뭐 크게 없다라고 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고 있을 겁니다. 네. 하 교수님,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를 받았다라고 일본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종전의 의미로 이제 폭탄을 투하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가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내가 원폭의 피해자다 이렇게 뒤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원폭 투하를 둘러싼 평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분명 가해국인데
원폭의 피해자는 개인의 피해자입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안에는 한국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저도 그런 면에서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죄의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히로시마 안에 있는 평화공원 안에 있는 원폭 자료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서 쭉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유슈칸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역사인식을 담고 있으나 문제는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의 이미지는 완벽하게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의 측면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새롭게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원폭 기념탑에 헌화하는 장면이 분명히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해설이 들어갈 건데요. 그렇죠. 과연 그 의미는 어떻게 새겨질 것인가? 즉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면 네.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히로시마를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도 물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그다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가 한일 관계 내지는 한미를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원자폭탄 천물자 위령비가 있는 이곳 평화공원에서 이곳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틀림없이 이제 헌화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리고 나서 아마 천천히 말하고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 위령비 이곳에 과연 방문할 것이냐? 우리 쪽 입장에서 좀 방문해줬으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김 의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방문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글쎄 뭐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걸 뭐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1945년에 원자폭탄이 이제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죠.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원폭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당시의 나이를 이제 따져 본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고령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국 측에 좀 불편한 마음을 달래줄 방법으로 한국인 이제 원폭 피해자 희생자 위령비에다가 뭐 헌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하는 방안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포커스는 평화공원을 방문을 해서 헌화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측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뭐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강요를 한다든지 뭐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 교수님 어떤 생각? 저는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그 한국인 위령비에 대해서 헌화하는 모습이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일종의 반대쪽 진영으로 그동안 한중 간의 밀월 관계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보자면 원폭은 어쨌든 한국과 일본 간의 당사자의 문제니까 그 피해국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헌화하는 모습은 적어도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깜짝 이벤트로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이제 물론 아직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 교수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일본에게 그 당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도 중국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네. 지역 같은 경우에선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대륙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 본토에서는 적어도 이미 일본과 중국 사이에 기본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1970년대의 중일 화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의 코멘트가 가장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화사 통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종결을 앞당겼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전승국이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본이 피해국을 자처하면서 원폭 투하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를 보게 되면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지만 원폭 투하로 인해서 일본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는 즉 가해국과 피해자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지금까지도 대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의원님,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히로시마 이 부분만 부응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행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보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G7 정상회의가 있어서 가는 거고요, 일본에는. 그래서 26일, 27일 동안에 G7 정상회의가 있고 그걸 마친 후에 이제 아베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로 갈 거라고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가서 이제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령비에 가서 뭐 헌화를 하는 장면이 있을 거고 아마도 그때 무슨 또 성명이 있지 않겠나. 본인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런 뭐 핵없는 세상에 대한 성명이 하나 좀 나올 것이다. 또 연설을 하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모든 언론이 보도하다시피 사과에 대한 부분은 일절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것은 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네. 그거는 결코 이제 미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 교수님, 네. 지금 이 히로시마 평화원의 방문에 답방 형식으로 또 진주만을 가겠다. 아베 총리의 이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자민당 내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 관계자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자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을 하는 것은 자민당으로서는 어쨌든 히로시마를 보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호재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베 신조 수상이 진주만을 가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작년 2015년 4월에 미국 의회 연설을 해서 역사 문제를 극복한 미일, 그러니까 새로운 동맹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네. 적어도 진주만을 가서 과거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 메시지는 일본의 보수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차원, 즉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적어도 미국민에 대한 립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본의 보수로서는 용인하기 힘든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 얘기는 7월에 참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일본의 현재의 정치 국내 정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하고 답방은 미국으로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성사되지 않지 않을까 예. 그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활용 부분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현재 인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지진 사태율이 약간 좀 회복세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더 인기가 높아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군국주의화가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군국주의화는 좀 더 추상적인 얘기라면 일본에서 이제 개헌을 평화헌법 구조를 바꿔서 지금 현재 자위대를 명실상부하게 국군으로 하겠다. 이 얘기가 아베 수상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보법제를 통해서 작년에 제정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일종의 미봉책이었다면 개헌을 향한 여러 가지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7월에 자미현 선거를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히로시마 방문이 적극적으로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호재로 작용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란 카드를 현재 침체한 아베노믹스를 대신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